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바람대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그 대출 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 거의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은행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경제 활동성에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성 또는 활동성을 좀 둔화시키는, 유가가 10%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올 연말 가면 다시 물가가 6%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주 보면은 뭐니 해도 FMC인데요. 그 FMC에서 금리 인상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갔다 이렇게 봐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시장은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6월 달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6월에 동결을 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7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때 정상적인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뭔가 항상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했었던 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은행 위기에 대한 지속이라든지 또는 방금 얘기했던 부채 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항상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장단기 금리 차와 관련한 얘기인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장단기 금리 차 간에도 약간의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가 됐다가 지금 축소되는 과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전폭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단기물,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폭이 아니라 그 장단기 금리 차 자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이 여러 갈래에서 좀 리스크 오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지난 금요일장이 뭐 거의 S&P 500이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된 촉발된 요인들도 분명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저가 좀 깔려 있었다, 기대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뒤에서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좀 물가가 되게 끈적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시장은 또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배치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바람대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의 동향에서도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은 저는 일단 이 세 번째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난해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신용 여건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오늘 밤에 미국 고위은행 대출 담당자들의 서베이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1월 달 나온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미 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더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가 시장의 관심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계속 나타나는 데이터를 살펴서 보면은 높아질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경제는 더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코멘트. 뭐 이거는 이제 직접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년 동안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 여건이 강해졌는데, 이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더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뭐
자금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월 초에 나타났던 은행 부분의 사태로 노이즈로 인해서 이게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빨리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제 고용 보고서 중에 특히 이제 구인 건수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민간 단에서 발표되는 뭐 정리해고 건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빠르게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요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노동시장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강한 노동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거 항상 그 미국의 노동시장의 행태를 보면 평상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거 노동자 해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2020년 4월, 3월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을 당시만 보더라도 그때는 거의 뭐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달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해고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페드가 은행의 대출 태도 관련된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난 1분기에도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보면 지난 연말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 대출과 관련한 신용카드나 자동차 그리고 저희가 은행 위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용 부동산 쪽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그 대출 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 거의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서 향후에 이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은행들이 돈을 더 풀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돈이 풀리면서 성장하는 구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한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저는 일단 대형 기업이나 중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소기업들 대비했을 때 재정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50에서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은행들이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했던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소기업들이 이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분명히 좀 경영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그래프가 위로 가 있으면 강화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정색 라인은 실업률이거든요. 그 실업률은 후행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미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기업들의 행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자영업자들 연맹에서 발표하는 그 여러 가지 센티멘트 지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 내 자영업 연맹 소기업들이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예요. 체감하는 정도.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내가 은행에 가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운영하는데 네. 자금을 원활하게 좀 빌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 그래프가 꺾여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네. 라고 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빡빡해지는 상황을 기업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70%는 또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얼마나 신용 접근성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수가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신용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부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데이터 나온 이래로 가장 높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도 은행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지역은행들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트리거가 됐다, 예.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경영 활동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조심스러운 활동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리스크가 되지 않는 만한, 그러니까 신용도가 더 좋은 고객들, 기업들에게 자금을 이제 빌려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게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경제 활동성에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성 또는 활동성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좀 살펴볼 텐데 물가도 좀 궁금해져서요. 사실 연준에서는 2%대 물가 목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멀어 보이는 이 수치여서 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난해 여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네.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뺀 그 서비스 물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 매일같이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도 이제 저희가 GDP를 추적하는 GDP 나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나우 데이터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월 달이거든요. 네.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박스를 좀 쳐놓긴 했지만 박스 쳐놓은 데는 이제 근원 물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전월 대비 0.6% 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이제 5.2%.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완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다시 좀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5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요 4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재차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었던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5월 데이터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시금 둔화폭이 전월 대비로 0.3%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일단 4월 물가 같은 경우 좀 일시적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튀는 요인 중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바로 유가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추이를 한번 뒤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게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오펙이 감산 조치를 하면서 유가가 툭 튀는 모습을 좀 보이긴 네. 했었어요. 이제 배럴당 거의 7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80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4월 달 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유가가 또 생각보다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죠. 실제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시면 다시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4월달 물가가 좀 튀는 모습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역시 근원 물가는 좀 쉽게 빠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좀 유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앞서 저희가 지금 시장은
연준이 7월부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기에서 유가가 또 상방으로 튀는 모습도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불안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헤드라인은 역시 물가는 역시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유가가 한 10%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이는 겁니까? 유가가 10%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배럴당 한 70달러니까 만약에 이게 80달러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월 대비 한 0.6% 0.5에서 한 0.7% 밴드에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한 3% 중후반대 정도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월 대비로 최소 0.1에서 0.3%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0.5에서 0.7까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올 연말 가면 다시 물가가 6%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가가 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과는 다른 의견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 내비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높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준과 시장의 다른 생각. 잠깐 관련돼서 잠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해주시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뉴욕 연은과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기대 조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지표 중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난달에 두 지표 모두 다 이제 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혹시나 오늘 발표되는 데이터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뭐 장기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데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고 이게 이번에도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한 데이터도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는 그럼 언제 서베이한 건가요? 이번 주에 나온 거요? 예. 이번 주에 나온 거는 지금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말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좀 떨어진 시점에서 나온 거죠. 이게 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겠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할까요?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채 한도 진짜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네요. 네. 이게 6월 1일이라는 또 특정한 어떤 날짜까지 언급이 돼서 뭔가 이렇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부채 한도는 뭐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도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있기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항상 얘기한 건 이 부채 한도는 뭐 전체적으로 잘 랩업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내일 회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양쪽 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분명히 이거는 시장의 노이즈가 될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전에 하원 공화당이 제출한 부채 한도 법안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미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제 뭐 그거는 백악관이나 거기서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약에 없는 법안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근데 그 법안에 대략 한 5조 달러 규모의 그 재정 감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노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계절성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4월 달 정도가 소득세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크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연중 저점에서 이제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연도별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했을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갈 거는 많다라고 하면 저는 엑스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부채 지급을 못하는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시점을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세금이 더 적게 거치는 과정이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되면 뭐 예런은 원래 올 연초에는 6월 5일을 얘기를 했었고 네. 시장에서는 대략 한 7월, 8월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6월 1일이었고 요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 트렌드를 봤을 때 내일 있을 회의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회의가 좀 원활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좀 가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뭐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내일에 가장 좀 강하게 박혀 있는 시점이 2011년에 네. 있었던 부채 한도와 관련한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출 이거 관련돼서 완전히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더라도 네.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심각하게 대폭으로 삭감하는 것도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그 법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네.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네, 예. 감축 법안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에 많이 네. 쓰이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축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쪽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삭감을 하는 요인들이니까 실제로는 소비자들 단에서도 보면 특히 뭐 좀 중산층 이상의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그런 불안계층에 대한 투자가 뭐 복지나 이런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소비에도 적잖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해결이 되더라도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네. 거고요. 네. 어렵네요.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항상 뭐 적정 타협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하나의 삭감도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정 부분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거죠. 네. 예, 예. 당연히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예.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슈들을 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현재 시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네.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해 놓으면서 내 건 좀 챙겨 놓으면서 네.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튀고 있는 뭐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네.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네. 일단 미국의 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부채 위험, 부채 한도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그런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건데 네. 최근에 1년물이나 5년물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네.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체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